10호 태풍 하이선은 동해 북쪽 먼바다로 지금 물러났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아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시각각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지금까지 피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보 화면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쪽 피해 상황이 컸나 봐요. 거기서 제보 화면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까지는 부산을 중심으로 피해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오후 들어서 그 지역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예. 같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순식간에 넘어온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더니 그대로 도로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예. 이 방파제 높이를 훨씬 뛰어넘은 해안 도로의 상황인데 강릉 주문진 해안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낮 12시보다는 훨씬 잠잠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촬영된 시각은 오후 3시쯤인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1시쯤 촬영이 된 영상인데요. 예.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부근 마을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시면 흙탕물처럼 보이는데 파도가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예. 성인 키 높이까지 거품이 차올라서 도로며 마당이며 텃밭이며 아예 지금 거품으로 뒤덮인 상황인데요. 지금은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다 이뤄졌다고 합니다. 예. 같은 시각 강원도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강원도 삼척 도로 모습입니다. 이 도로였나 싶을 정도로 흙탕물 천지이고 차가 도로 위가 아니라 물 위를 달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냐면 이 부근 나무 뿌리는 흔적을 감췄고 차체 절반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추가 사고로 이어질까 봐 차량들 다 조심조심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오후 상황, 경북, 강원도 상황 보여주셨는데 오전에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도 들어왔다고 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8시쯤 최지영 씨, 부산에 사는 최지영 씨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칠암리 앞 바다 모습입니다. 물이 출렁이는 걸 보면 바닷물 같습니다. 하지만 주차장까지 파도가 밀려 들어온 겁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곳은 바다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 저 멀리 그 파란 옹벽을 넘어서 건물 앞 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온 겁니다. 예. 이 파도가 전신주 전선 높이까지 매섭게 휘몰아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물이 어느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부산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멀리 5, 6도가 보이는 가운데 흰 물보라와 함께 방파제 위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예. 평소 관광객과 낚시꾼들이 많이 다니던 일자 방파제가 파도로 뒤덮인 건데요. 방파제 오른쪽 끝에 등대가 있습니다. 예. 순간순간 등대가 안 보일 정도로 등대를 뒤덮을 정도의 대형 파도가 일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파도 모습 한번 보실까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예, 정말 그렇네요. 집채만한 파도라는 말이 실감나는 화면인데 예. 부두벽을 세차게 때린 파도가 연신 건물 외벽을 때리더니 건물 4층 높이까지 솟아오릅니다. 네. 파도의 세기가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태풍이 올라올 때는 절대로 저 해안가 나가서는 예. 안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사람의 키의 몇 배 되는 높이의 폭풍 해일이 지금 몰아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폭우로 토사 유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예. 경남 거제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칠곡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 도로 한쪽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옆 산비탈에선 누런 황토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네, 팔공산 터널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황입니다. 부계명 방면으로 가는 길인데 이 차도 위의 물은 바퀴가 잠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지나다니는 차가 없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저런 상황에서는 차가 안 지나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더 안전한 편일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경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침 경남 양산의 물금 신도시의 상황입니다.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의 영상을 보시면 이 왼편에 도로 위는 아예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예. 이 뿌리채 뽑힌 나무가 도로를 가로질러 누워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당시 비바람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화면입니다. 네. 네, 오전 9시면은 한창 출근하실 시간이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법한 네, 맞습니다. 상황이었던 것 제보자도 같습니다. 출근길에 촬영해준 영상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예. 토사 유출뿐만이 아니라 침수 피해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물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입니다. 죽장면 근처에 흐르는 가사천이란 하천 부근의 자택인데요. 아. 집 앞 하천에서 물이 넘쳐서 집안 마당이랑 또 옆에 하우스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네. 꽃이며 고추며 기르던 게 다 물에 잠겼고 닭 아. 수십 마리도 폐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은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유속도 엄청 빨라서요. 절대 나갔으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바람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있었다고 하죠. 네, 강풍에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떨어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의 한 거리입니다. 이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도로에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덮친 건데요. 뒤로는 비바람에 휩쓸려 온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고 승용차 유리창은 일부 파손된 모습입니다. 예.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산 삼산동의 모습인데요. 왕복 8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곳곳에 노란색 가루처럼 보이는 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소방대원도 출동해 있는데요. 워낙 도로 곳곳에 퍼져 있다 보니 정리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강한 바람에 부근 건물 외벽 자재 패널이 떨어져 나간 건데요. 예. 도로 위 차들도 파편을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예. 다음 포항에 사는 정승익 씨께서 제보 주신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면 시장 상가 건물 위에 개 2마리가 보이실 텐데요. 예. 원래 건너편 5층짜리 건물 주인이 옥상에서 키우던 개들인데 강풍에 개집이 떨어져 나와서 10m 거리에 맞은편 상가 건물 위로 떨어진 겁니다. 예. 이 주민과 119 구조대가 크레인을 동원해 4시간여 만인 오늘 낮 12시 10분쯤 구조했습니다. 바람이 네. 얼마나 강했으면 저기까지 날아갔을까 싶네요. 예. 네, 포항에 강풍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마찬가지로 포항 해수욕장 부근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흔들리는 모습에서 강풍 위력 짐작 가능하실 텐데요. 예. 빨간색 옷을 입은 분들이 소방대원입니다. 아, 소방대원 위험합니다. 예. 서너 명이 쓰러져가는 나무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게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바람도 바람이지만 해수욕장 모래사장까지 물이 찰 정도로 바닷물이 불었다고 합니다. 예. 포항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상황인데요.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께서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이 도로 쪽으로 혹은 또 길가 쪽으로 사선으로 아슬아슬 꽂혀 있는 게 전봇대입니다. 끊어진 예. 전선도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서 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 지나갔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뿌리고 앞서 산사태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예. 태풍이 지나가면 절대로 일단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YTN으로 생생한 제보 화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제보 영상을 촬영하실 때 반드시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화면을 촬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보 주시는 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검색하기에서 YTN을 검색하시면 채널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 채널 가장 상단에 있는 뉴스는 YTN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영상, 사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제보 보내주시면 추가 피해를 막고 또 복구에 도움될 수 있도록 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보하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승객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기로 개조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들도 비슷한 고통으로 화물 운송에 뛰어드는 추세여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항공기 정비사들이 비행기 좌석을 하나둘 떼어냅니다. 수백 개의 좌석이 빠진 기내는 텅 비었고 그 자리에 겹겹이 포장된 화물이 들어찹니다. 기존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도 95% 이상 급감한 상황. 여객은 줄었지만 국제선 화물 운임은 지난해보다 80%가량 올랐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으로 눈을 돌렸고 유유항공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항공기 하단 화물칸에 싣던 22톤에다 승객 좌석을 떼고 10.8톤가량을 추가로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멈춰 있지만 물류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선도적인 대처로 화물 수송을 확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밑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멈춰선 하늘길을 승객 대신 화물로 채웠고 결국 지난해보다 95%가량 더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여객기 2대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 이번 달 중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최악의 항공업계 위기, 무급휴직에다 감원이라는 칼바람 속에 수익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외국 항공사들도 화물 운송을 늘려가고 있는 데다 화물 운송 단가 변동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다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총격전이 발생한 데 이어 양국 군대가 국경 200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요. 탱크와 폭격기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중국군은 인도와 접한 티베트 지역에 전략 폭격기와 수송기를 배치했습니다. 또 신장 지역에서는 실탄 사격 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도 국경 부근에 병력 7,000명과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도 전진 배치했습니다. 분쟁 지역인 라다크의 판공호수 부근에서는 양국군이 200m 거리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 들어간 건 지난 7일 판공호수 인근에서 또 충돌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 측은 인도군이 먼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印军在行动中悍然对前出交涉的中国边防部队巡逻人员鸣枪威胁. 인도 측은 중국군이 인도 진지로 접근하다 물러나면서 총을 쏘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도 중국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1975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आज सुबह 3 बजे वहाँ पे फायरिंग शुरू हुआ तो जिससे पब्लिक में एक डर सा माहौल पैदा हुआ है. 인도 정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으로든 번질 수 있다며 군사 충돌과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히말라야 국경에서 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고 주한미군을 빼내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오는 15일에 발간하는 신간인 경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오는 15일 발간 예정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경로 4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한국과 같은 다른 동맹들의 호구가 됐다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해 불평했습니다.
미국 동맹들의 해체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초대 국방장관과 댄 코츠 당시 국가정보국 국장 사이의 논의 주제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기를 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빼내라고 명령했다고 우드워드 기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국방장관은 코츠 국장에게 그건 미친 짓이라며 그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 기자와 인터뷰에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은 텔레비전과 배, 그 밖의 모든 것으로 거액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번다. 우리에게는 100억 달러가 든다. 우리는 호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갑작스러운 한국과의 군사훈련 취소 결정을 내린 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모든 동맹으로부터 고립시킬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지 그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미국 내부에서 서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그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매티스 장관이 국방장관 시절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위협부터 나토와 다른 미국 동맹들에 대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안감을 느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가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